안녕하십니까. 에듀윌 합격전략연구소의 김윤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이제 막 시작이 될 텐데요. 5, 6, 7, 8, 9, 10 해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과연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동차 합격 노려볼만 합니다. 우선 6개월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의 55%는 이론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봤습니다. 물론 3번 이상 본 분들도 있고 또 2번 정도 이론을 반복해서 보고 합격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3시간 이상 공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5월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 기본 이론을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심화 이론을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문제풀이와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하고 나서 10월에 시험 보러 가고 합격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수 커리큘럼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 이론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는 심화 이론을 보고 핵심 이론 강의를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 이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정리를 해놓은 엑기스 강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기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해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까지 전체 이론을 다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핵심 이론까지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 심화,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팁입니다. 기본 이론을 보실 때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다라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막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다만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걸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론을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또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 강의 자체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이라던가 누군가를 기다리실 때 이럴 때 반복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동시에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째 단계, 심화 이론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이론 공부하고 복습을 병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복습을 하실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1차 과목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 1차를 합격하셔야 내년에 2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 2차를 합격을 했는데 1차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년에는 1차, 2차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1차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8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양이 많고 또 다른 2차 과목들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는 1차 위주로 하시고요. 공인중개사 공법의 경우에는 보통 이해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시간을 자연스럽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법보다는 중개사법에 더 포커스 맞춰서 복습하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법은 어렵다 보니까 점수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어떤 목표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중개사법은 70점, 80점 이상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공법의 점수를 꺼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그리고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를 복습을 하시는 게 심화 강의 들으실 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법 판례의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법은 판례가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문제풀이입니다. 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사실은 베스트는 이론 2번 마치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강의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외에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무래도 기출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나 개념 위주로 오답 노트 따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따로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실 때, 어디 이동 중이실 때, 누군가 기다리실 때 자꾸 반복해 보셔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 2가지는 그 많은 양, 이론의 많은 양을 얇은 단권화된 나만의 노트로 만드는 것과 이 문제를 풀어서 틀린 오답들을 따로 모아놓은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더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날 개정된 내용조차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시중에 막 나와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안 되고요. 개정이 된 것들 그리고 이 올해 출제 경향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그 공부에 막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2차 과목, 4과목이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 공부하실 때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은 목표 점수를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공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점이라던가 중개사법에 80점. 근데 각각 개인 그 회원님들마다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 중심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2차는 그래도 점수를 올리는 데 조금 수월합니다. 예, 빈출 파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내가 그래도 좀 시간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파트, 네, 공략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빈출 파트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공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이용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공시법은 지적법, 세법은 취득세와 같이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일명 전략 파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점수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시겠죠. 네. 예, 그리고 이론 강의를 마쳤다라고 하면 8월 중순부터는 문제풀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순 이후에는 동형 모의고사라던가 마무리 특강으로 최종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강의를 막 10번씩 반복해서 보시고 막 책을 10번씩 읽은 분들도 가끔 시험에 안 되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론 이 2번 이상 반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 2주 정도 갖고 시험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월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네, 떨려서 문제를 제대로 마킹을 안 하신다거나 답안을 밀려 쓰신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셔서 실제 시험처럼 네, 준비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또 모의고사를 매달 응시하시면은 성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요.
그리고 과목별로 어느 파트가 취약한지, 네, 세법의 취득세 부분이 취약한지, 민법의 물권법이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강의를 더 본다거나 문제를 더 풀어본다거나 책을 더 읽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몹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는 오답 노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들 따로 뽑아놓고 다시 또 반복해서 보시고 이동 중이나 기다리실 때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네. 점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막 라고 하시는데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보통 8월, 9월까지도 합격점이 아닌 분들이 실제 10월 시험에서는 합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점수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후에는 강의나 교재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충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 한 가지 더. 또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1차, 2차 열심히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내가 1차, 2차를 병행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7월 셋째 주, 넷째 주경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응시하셔서 1차 과목이 꽈락이다라고 꽈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후에도 시간을 더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1차에만 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모의고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OMR 카드 작성하는 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OMR 카드를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그때그때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예, 그거는 회원님이 연습하셔서 회원님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6개월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에듀윌 사이트에 합격 수기에 6개월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6개월 만에 합격한 분들이 우수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6개월에도 합격, 동차 합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에듀윌 합격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큘럼대로만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올해 충분히 동차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